안녕하십니까. 매일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할까 하는 점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요즘 참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근린공원에 가보면은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올라와서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이렇게 내려가서 또 아침 식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운동의 효과를 잘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운동을 날마다 해주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몸에 활력이 넘치게 되며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운동하는 시간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매일 얼마나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면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운동 루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매일 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현대인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비활동적인 생활 양식이 건강에 엄청난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컴퓨터 앞에 꼼짝없이 앉아 장시간 근무하는 것은 몸에 대한 고문과 다름이 없으며 건강을 갉아먹는 행동이다 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 및 높은 혈중 중성지방, 비만 및 인슐린 저항성 등 현대 사회에서 고질적인 문제들이 주로 비활동적인 생활 양식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정적인 생활 양식으로 인해 각종 질병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병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장시간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과 더불어 최소한 1시간마다 일어나 몸을 움직여 주어야 한다는 그런 전문가의 권고가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걸어 다니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매일 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운동을 날마다 하여 운동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프로 운동선수가 아니거나 옆에서 코치해 줄 트레이너가 없다면 다음에 주의사항들을 숙지하도록 하자고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첫째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다가 갑자기 운동을 매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부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도 운동 습관은 서서히 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양질의 지방은 식단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킨다. 살을 빼야 하는 사람들도 칼로리 섭취량은 운동량에 비례하여 증가시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슈퍼푸드를 통해 칼로리를 건강하게 채울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연령, 건강 상태, 생활 양식, 스케줄 등을 고려해서 가장 알맞은 종류의 운동을 골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운동의 종류는 계속 바꿔갈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현재 특정 질병을 앓고 있다면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운동 루틴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는 격렬한 운동을 금해야 한다고 이렇게 전문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루에 얼마나 운동을 할 것인지를 정하려면 우선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할 것인지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산책이나 조깅 등의 가벼운 운동을
중간 정도의 강도로 해보자. 운동 시간은 20분에서 1시간 사이가 적당하다. 그러니까 산책이나 조깅, 가벼운 운동 이런 것들은 중간 강도로서 할 경우에 한번 할 때 운동 시간은 2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강도 운동과 같이 심장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최대 30분 이내로 하도록 하자. 그리고 요가, 태극권, 스트레칭과 같이 저강도 운동은 운동 시간에 제한 없이 얼마든지 오래 해도 좋다. 이게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웨이트를 이용한 근육 단련 운동을 매일 한다면 날마다 다른 근육들을 집중 단련시켜야 한다. 일주일에 5일간 매일 운동을 할 경우 근육군을 2회씩 바꿔 운동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운동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운동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심하도록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매 세션 전후로 스트레칭을 반드시 해 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권고합니다.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단계이다. 그러니까 이게 매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운동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또 몸에 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흔히 본 운동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은 유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루 동안 적당량의 수분 섭취를 필수적으로 해주는 것과 더불어 운동 중에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조금씩 먹어주는 건 좋은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모두 골고루 해주도록 한다. 이게 맞는 얘기가 됩니다. 유산소 운동만 계속 했을 때는 근력 운동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되고 또 근력 운동만 했을 때는 유산소 운동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유산소, 무산소 운동을 모두 골고루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고가 됩니다. 운동 중에 올바른 호흡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이완된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막 달리기를 한다는데 이렇게 하다가 숨이 막혀서 최근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그때 맞도록 해야지 이제 아주 고강도 운동을 하면서 달리기를 하면서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은 아주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 올바른 호흡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숨을 쉬어야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식사 후 곧바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 그럽니다. 소화가 완전히 된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자. 이게 식사 후에 바로 운동을 하면은 그 위에 상당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되고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식사 후에 30분 후에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단백질이든 이렇게 풍부하게 골고루 섭취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이죠.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은 심신에 활력을 가져다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데 매우 도움이 되고 하루 중 어느 때건 할 수 있는 운동들은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운동을 하는 습관을 조금씩 길러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꾸준하게 중요한 것은 한번 자기 몸에 맞는 운동 어떤 종류를 정했으면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운동의 효과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운동이나 혹은 식사나 혹은 여러 가지 활동들도 꾸준하게 해야 될 일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몸에 여러 가지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